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무위험 자산이 국채나 정기금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채나 정기금 무위험 자산이면 자, 위험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다, 무위험. 그러면 수익률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위험이 제로예요. 그럼 수익률도 제로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수익률이 제로입니까? 아닙니까? 수익률이 제로가 아니잖아. 5% 주지 않습니까? 5%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럼 이 5%의 정체는 뭘까요? 5%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바로 수익률일까요? 이게 바로 위험의 대가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때 5%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5%가 나오는 거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1년 동안 이게 참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맡기고 1년 동안 찾지 않고 쓰지 않고 참았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더라도 1년 동안 돈을 맡기면 수익을 줍니다. 그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 대가라고 하고요. 시간 대가 잘 들으세요. 시간 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 자산 수익률 또는 무위험률,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RF 이렇게 약자로 표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RF라고 표시합니다. 대문자 R, 소문자 F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R은 rate라는 뜻이에요. 수익률이라는 뜻이고 rate of free risk라는 뜻이에요. free risk. 여러분들 free라는 말은 자유죠. 자, free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커피 믹스 뭐 이런 데 보면 슈가 프리 나오잖아요. 슈가 프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설탕의 자유 이럽니까? 아니죠. 무설탕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위험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RF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나가야 돼요. 기본 개념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위험이 전혀 없더라도 1년 동안 돈을 맡기면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수익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대가고 시간 대가율이라고 안 하고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위험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기본적으로 RF라고 표시하는데 RF는 바로 무위험률, 즉 Rate of Free Risk의 약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나 정기금 같은 건 분명히 잘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무위험 자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기타 자산들은 분명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분명히 얘는 5%를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뭐 잘 나오면 운용을 잘하면 6%, 운용을 못하면 4%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5%가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이 5%를 평균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잘 나오면 아마 6% 정도 나올 것 같고 안 나오면 수익률이 한 4% 실현될 것 같다. 그러면 5%라는 평균에서 약간 1%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A라는 자산이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자산은 또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B라는 자산은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의 수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얘는 잘 나오면 대박이 나면 20%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위로 15%.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0%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 아래로 15%죠. 그러니까 5%에서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죠. 그러니까 잘 나오면 15%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면 15%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 게 바로 B다 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A하고 B 두 개의 자산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예측되는 건 5% 똑같아요. 그런데 A는 잘 나오면 6, 안 나오면 4%고 B 자산은 잘 나오면 20% 대박 나고 못 나오면 아니 손해 10%나 원금을 까먹어요. 손실 나요. 그게 B다.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엔 어떤 게 더 변동성이 클까요? B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B가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 벌어지는 이 폭을 측정하는 겁니다.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지느냐. 평균에서 개별적인 실현되는 데이터의 예상치가 얼마나 중심에서 벌어져 있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측정해서 위험지표로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걸 측정해서 위험지표로 쓰는데 벌어져 있는 정도 요거를 동그랗게 돌아서 전체를 측정하면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요.
분산이라고 하고요. 개념적으로 한쪽 측면만 봐도 되죠. 이거 하나만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봐도 되죠. 요거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모두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치에서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통계적으로 측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 하고 표준 편차의 개념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개념적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그마 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는 금방 했지만 시그마라고 표시합니다. 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제곱을 떼버리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전부 다 뭘 의미한다?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치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측정한다. 즉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는 두 개의 자산끼리 묶었을 때 나타나는 통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투자를 판단할 때는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를 봐야 돼. 수익률만 봐서도 안 되고 위험만 봐서도 안 돼.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수익률은 어떤 거냐? 결국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미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를 측정하는 건데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해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구하는 게 단순 평균하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하면 기하평균 그다음에 가중평균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왜? 기하평균을 구하든 기대 수익률을 구하든 이게 전부 다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술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붙여줄 때 기하평균이나 기대 수익률도 사실은 다 같은 개념으로 풀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은 거의 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산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상 수익률에서 얼마나 편차가 나고 벌어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위험의 본질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안정적인 수익률에서 실제로 이 투자 대안이 얼마나 많이 변동할까 벌어져 있느냐 이걸 측정해서 분산이나 그 분산이란 값은 제곱값이니까 단위가 제곱이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띄워버리려면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즉 수익률과 위험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구해서 비교하는 것이 바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적 배경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먼저 한번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시면 135페이지 이제 시작됩니다. 134페이지에는 투자와 저축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기술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135페이지 투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 보유기간의 수익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다기간 투자 수익률의 측정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다 더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간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평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 기하평균 수익률은 자 n승근이 나오죠. n승근, 제곱승근. 그래서 n승근 그 다음에 그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최초 투자자산의 평가액 분의 최종 투자자산의 평가액 그리고 나중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n은 보유기간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기하수익률입니다. 구하는 거는 너무 기계적이고 공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13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하평균은 복리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하평균은 과거 동그라미 기하평균과 과거를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과거 평균 수익률 과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기하평균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뮤추얼 펀드가 올린 과거 수익률에 대한 발표 자료는 기하평균 수익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밑에 줄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산술평균은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이 밑줄 쳐놓으세요. 산술은 뭐하고 관련된다고? 미래와 관련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요. 만약에 어떤 투자 대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이 주식이 있다고 그래.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자,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1년 지나가지고 평가 시점이 됐는데 이때 평가를 해보니까 주식이 얼마가 됐냐면 5,000원이 됐어요. 5,000원. 5,000원이 됐어요. 아, 5,000원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0%가 바로 수익률입니다. 아, 이것도 계산 못하면 안 됩니다. 자, 5,000원이 됐다. 아, 좋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나갔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자, 요거 20,000원 됐다고 가정해보죠. 20,000원. 20,000원 됐어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100% 벌었습니다. 그죠? 100%. 수익률 100%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했는데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평가 기간이 딱 됐는데 그게 도로 10,000원이 됐습니다. 10,000원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 20,000원이 10,000원이 됐으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50%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간이죠. 1기간, 2기간. 1기간, 2기간 두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평균 내보자. 그러면 산술 평균이에요. 자, 그럼 산술 평균의 경우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10,000원, 20,000원, 10,000원 이렇게 됐으니까 각각 기간별로 100%의 수익이 나왔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50% 하면 50%죠. 50%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이 전체 기간이 몇 년? 2년.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자, 분자는 50%, 분모가 2예요. 그래서 50%를 2로 나누면 자 평균 수익률, 기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자 1년 후에 20,000원이 됐다가 다시 10,000원이 되어서 판 사람은 그래서 처분한 사람은 1년 평균 수익률, 1년 기간 수익률이 25%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10,000원에 주식 사서 결국 10,000원에 파는 거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1년에 25% 먹었냐고.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산술 평균 수익률은 과거에 운용을 하고 나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을 하고 나서 과거 수익률을 측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만 미래 수익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화하니까 역동적인 상황에서 미래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데는 이게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산술 평균 수익률은 미래 값을 측정하는 데는 가능한데 과거의 어떤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산술 평균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주식해서 10,000원짜리 주식 팔았는데 어떻게 25% 수익이 나오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하 수익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하 수익률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했죠. 제곱 승근이에요. n 승근.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의 부. 여기 기 말의 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시점의 부. 최초에 투자할 때의 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과를 얻었을 때. 투자가 끝났을 때 부. 또는 가치. 요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중에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기간은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에 투자할 때 부는 얼마지? 10,000원. 마지막에 부는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2년이에요. 자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죠. 1을 루트 때려봐야 1이에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1을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빵이지. 결국 수익률은 빵 %예요. 10,000원 투자해서 10,000원 버는 거니까 빵이지. 수익률은 빵이잖아요. 본전인데. 똔똔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 수익률은 이렇게 과거의 수익률을 측정할 때 이게 맞는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계산기를 일반 계산기 이외에는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무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여러분들 시험 요강 보세요. 일반 계산기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무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니까 만약에 기간이 3기간이다, 4기간이다, 5기간이다 그러면 이게 일반 계산기로 계산 거의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계산기로 하려면 요게 제곱 승근 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요런 단추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2승근이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려면 요게
이 제곱 승근 계산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든가 아니면 요 단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요게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요게 A를 괄호친 다음에 요게 N분의 1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요거를 눌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근데 이런 키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계산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개 2기간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루트 한 번만 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 수익률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거 배운 겁니다.